증상이 안정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을 실감하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상태에서도 몇 달간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고민 상담식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듯 하니까요. 어떤 경우든지 찾아오셔서 상의하시면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고민이 있는 분들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내원 후에 만약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금방 짠 하고 진단이 되는 것도, 약만으로 치료하는 것도, 상담만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별로도 사람에 따라서도 치료의 비중도 다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과정을 많이 단순화시켜서 일반적으로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한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방문을 하면 불편한 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증상의 경중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의사로서 대략적인 진단적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워도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죠. 증상이 아주 경하고 일시적이라고 하면 몇 번의 상담만으로 많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경우나 약물 사용을 원치 않는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치료가 시작될 때 약물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중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빠른 시간 안에 완화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약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우울감이 심했던 분들은 더 깊게 다운되지 않도록 해주고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분들도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불안감이 심한 분들은 안절부절 못하겠다는 느낌들이 줄고 편해진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속이 안 좋은 등 불편한 신체 증상이 있는 분들도 증상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불면이 심한 분도 잠에 빨리 들고 잘 깨지 않고 일과를 보낼 때 피곤한 느낌이 덜해지죠. 본래 항우울제의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항불안제와 사용을 함께하면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효과를 치료 초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로 일상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중요한 상담에도 몰입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약물 치료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당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담은 병행이 되죠.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흘러 항우울제의 효과를 포함해서 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며 증상이 많이 안정된 시기로 대체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이제는 불안 증상이나 수면이 안정된 분들은 항불안제와 수면제를 줄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 대신 치료에 중요한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은 유지해야 하죠. 증상이 안정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많이 나아진 것을 체감하며 약물을 스스로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이 되거나 병 자체가 경증이 아니었던 이상은 아직은 약의 효과로 증상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상황, 성격,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등 다른 요소들이 그대로라고 하면 증상이 재발하기 쉬운 시기이니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생물학적 요소가 큰 일부 병들에 있어서는 현재 아무리 잘 지내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높아 약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중단할 수 있는 다른 병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약물의 사용으로 내가 여력을 가지게 된 셈이고 그 여력으로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력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약물이 불필요하겠죠. 여력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내적, 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약을 줄이려면 내적, 외적 자원의 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 자원이란 나의 성격,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내적인 통찰 능력,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 감정인식 및 표현 능력, 자기 주장을 하는 능력, 도움을 청하는 능력, 각종 신체 활동, 영적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거나 받더라도 다루고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외적 자원이란 가족, 친구, 모임, 반려동물, 직장, 경제적 능력, 거주 환경 등을 말하고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받더라도 위안을 얻을 만큼 나에게 유리한 환경적인 부분이죠. 이런 내적, 외적 자원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어 갈 때 약물의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적 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정신치료, 상담의 중요성이 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내적 외적 자원이 개발되어 이제는 예전만큼 스트레스로서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면 항우울제와 같이 치료의 핵심적인 약들도 줄여나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약을 줄이면서는 약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상이 다시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약의 효과로 체감하지 못했던 스트레스와 마주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죠. 약물의 중단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약간의 불편함들을 마주하며 미진했던 자원 개발을 재차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는 부정적으로 맴도는 인지를 교정하거나 공황장애에서는 증상에 대한 걱정으로 피하고만 있던 상황에 노출을 하고 강박장애에서는 강박 행동에 저항을 하는 등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의할 점은 투약을 갑작스럽게 중단하지 않는 것인데요. 항우울제를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중단증후군이라는 현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현기증, 몸살 기운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 괴로우니 약의 사용과 중단은 치료자와 상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병 자체가 중증이거나 내적, 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분이 아니면 이 단계에서 대부분 성공적으로 약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로서는 종착역까지 오는 셈이고요. 선택사항이지만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해본다면 남아있는 자신만의 심리적인 문제, 성격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집중적인 개인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단순화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진행 과정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삶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치료상으로도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는 사람과 병의 특성에 따라서 위의 과정들이 변형 혹은 병합이 되는 듯 복잡해져서 결국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보통은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금방과 같은 치료의 순서를 제안드리는 것이지만 각자 치료에 대한 동기의 수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통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내적, 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에 꾸준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약을 먹으면서 지내는 게 좋고 편하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신과 약은 끊기 어렵고 계속 먹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치료자와 상의하여 부단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지내게 될 수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